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사, 그 중에서도 사람을 표현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꾸미고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명사,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person, people, man, woman, girl, guy, friend, driver, YouTuber, 네, 끝도 없죠. 이런 명사 단어들을 꾸미고 수식하고 설명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건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설명한다로 통일해서 말할게요.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는 형용사. 그러므로 오늘 내용은 자연스럽게 형용사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형용사 단어로 명사를 설명하는 방법은 초간단입니다. You're a good person. He's a nice guy. We became really close friends. 이런 식으로요. 명사 앞에 형용사를 말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형용사 단어로 명사를 설명하는 방법은 큰 어려움 없이 영어로 잘 표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형용사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단어 그 이상의 표현 방법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설명드릴게요. 많지 않아요. 딱 2가지예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예문을 4개 준비했어요.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I have a close friend.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close friend.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해볼게요. I have a close friend named Sunny. 이렇게 하면 Sunny라는 이름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동사로 name은 이름을 지어주다, 이름 붙이다 는 의미예요. 그 동사 name의 과거 분사인 named 그리고 Sunny라는 이름을 함께 써서 친구에 대한 설명을 더해준 건데요. 해석은 Sunny라고 이름 지어진, Sunny라는 이름을 가진, Sunny라는 이름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I have a very close friend named Sunny. 이렇게요.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서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I have a good friend living in Canada.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때 living은 현재 분사예요. 분사는 방금 앞 문장에서 본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 이렇게 2가지인데요. 이 분사들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지금처럼 다른 단어와 함께 했을 때는 위치를 명사 뒤로 하시고요. I have a good friend living in Canada. 명사 뒤에서 명사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 문장은요. Sam is a skinny little boy with thick round glasses. 샘은 마르고 작은 남자아이인데 거기에 한 가지 설명이 더 있어요. 두껍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With glasses, 안경을 쓴. With a nice hat,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 With earrings,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명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people in danger, a man in black, a couple in love.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사랑에 빠진 커플. 이런 의미로 with 또는 in과 같은 전치사를 써서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Sam is a skinny little boy with thick round glasses. 그리고 4번째 예문이에요. I have kids to take care of. 아이들이 있는데 to take care of, 돌봐줘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의미예요. I have kids to take care of. 자, 형용사 단어 이상의 표현 방법 첫 번째로 4개의 예문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문장들에서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단어 하나가 아니에요. 2개 이상 단어들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바로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들면 그런 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 그리고 구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분사구, 전치사구, 부정사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하는 역할에 따라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4개의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구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역할은 똑같지요. 명사를 설명하는 것, 즉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구를 모두 형용사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 단어 그 이상의 표현 방법. 첫 번째, 형용사구를 쓰세요. 형용사 단어 그 이상의 표현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말을 해볼게요. 내가 한 남자, a guy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guy냐 하면은요.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guy예요. 5개 국어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영어로 하면 can speak 5 languages. 이렇게 조동사 can을 포함해서 동사 speak를 써야 하거든요. 이런 의미는 형용사 단어나 형용사 구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려고 지금까지 빌드업 해온 거예요. I met a guy. 여기서 a guy를 설명하는 내용 can speak 5 languages. 이만큼의 내용, 이 부분을 a guy에 연결해서 형용사처럼 명사 guy를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설명을 받는 명사 단어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a guy이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는 who를 씁니다. 오늘은 사람을 표현하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를 한꺼번에 모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t a guy who can speak 5 languages. 자, 이제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좀 분석해 볼게요. 관계대명사 who부터 languages까지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명사 a guy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의미 덩어리 구와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영어 문법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요.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룰 때 그 의미 덩어리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절이라고 합니다. 절. 그러니까 단어들이 2개 이상 모여서 이룬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구 또는 절이 되는데요.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 있으면 절, 없으면 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절의 경우 동사는 바로 보이죠? 조동사와 본동사 can speak. 그럼 주어는요? 이 절의 주어 바로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구조나 형태상 주어의 역할을 관계대명사 who가 하고 있어요. 하지만 who는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의미상의 본래의 주어는 a guy입니다. a guy의 대역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 who가 있고 동사 can speak가 있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절이고요. 구처럼 절도 이름이 당연히 있습니다. 형태상으로는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절이니까 관계절. 그리고 역할상으로는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네, 형용사절입니다. 관계절, aka 형용사절. 그리고 관계절의 설명을 받는 단어는 관계절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데요. 이것을
선행사라고 합니다.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절 앞에 온다 해서 선행사입니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절, 또 다른 이름 형용사절, 요 정도 문법 용어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o가 주어 역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요거 하나 추가로 더 기억해 두시면 멀지 않은 미래에 꺼내 쓰실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a guy처럼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는 who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ho 대신 that을 쓰셔도 됩니다. I met a guy that can speak 5 languages. 네, 그럼 문법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관계절 문장을 이제 만들어 보면서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그때그때 더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평소에 이런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요, 관계절을 이용해서 좀 더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에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I like kind people. 이런 문장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I like people who are kind. 이런 식으로 관계절을 써서 풀어서 서술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who / that 으로 시작하는 관계절 문장 연습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문장을 말해볼게요. 우리말로는 그냥 사람 이렇게 단수로 말하지만 영어로 말씀하실 때는요. I like people 이렇게 쓰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I like people who 해야죠.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다는 말은 have a sense of humor, a good sense of humor 또는 a great sense of humor 이렇게도 많이 말해요. I like people who have a good sense of humor. I like people who have a good sense of humor. 또는 I like people that have a good sense of humor.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I like people who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말해볼까요? I don't like people who gossip. I don't like people who gossip. 저는 남 얘기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gossip, 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십이라고 하죠. 명사로도 쓰고요. 동사로도 써요. I don't like people who gossip. I don't like people that gossip. 응용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No one likes people who complain. No one likes people who complain. No one likes people that complain. 이번엔 영어 문장을 먼저 말해볼게요. I know a person who grew up in LA. I know a person who grew up in LA. LA에서 자란 사람을 한 명 알아요. 우리말로 할 때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LA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가 자연스럽죠? I know a person who grew up in LA. I know a person that grew up in LA. 이번에도 영어로 먼저 말해볼게요.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ut every weekend.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ut every weekend. I'm not the kind of person. 저는 그런 부류, 타입,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Who goes out. Go out 하면 실내에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주말에 go out 한다 또는 친구들이랑 go out 한다 이럴 때는 놀러 나간다는 말이에요. 뭐 한잔 하러 간다던가 클럽에 가거나 파티에 간다던가 그런 거예요. 저는 매 주말마다 외출하는 놀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ut every weekend.
I'm not the kind of person that goes out every weekend. 굳이 말하자면 저는 책 읽으면서 집에서 시간 보내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I'm the kind of person who stays home with a good book.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문법 설명드릴게요. 여기 두 문장을 보시면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ut 이라고 하고요. I'm the kind of person who stays 라고 말했어요. 선행사가 기억나시죠? 선행사가 person 이에요. 사람 한 명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단수죠. 그리고 I 아니고 you 아닌 단어니까 3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who도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시제가 현재라면 동사를 S 변형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볼게요. 시제가 과거면 상관없고요.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is, has, does, stays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S 붙이잖아요. 이렇게 동사를 S 변형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법 규칙을 관계절 안에 있는 동사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단수라면 그리고 현재 시제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사의 S 변형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럼 이런 문법 사항에 유의하시면서 문장 더 연습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와인 완전 잘 아는 애가 있어요. 이런 말을 영어로 한다면요. I have a friend who is an expert in wine. I have a friend who's an expert in wine. I have a friend who's an expert in wine. 우리에게 서빙했던 그 웨이터는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외국 여행 가서 이런 경험할 수 있죠. 우리에게 서빙했던 그 웨이터, the waiter who served us. 이렇게 하시면 돼요. Couldn't speak any English. The waiter who served us couldn't speak any English. The waiter who served us couldn't speak any English. 이번엔 이런 문장 말해볼게요. 그 사람이 내 짐 드는 거 도와준 남자예요. He is the guy who helped me with my luggage. He is the guy who helped me with my luggage. He is the guy that helped me with my luggage.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어요. 우리를 공항까지 태워준 기사님은 아주 친절했어요. 이런 문장 영어로 해볼게요. The driver who took us to the airport was very friendly. The driver who took us to the airport was very friendly. The driver who took us to the airport was very friendly. 주격 관계대명사와 관계절에 대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한 말 중에 오늘 내용에 딱 맞는 문장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절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몇 개 영상으로 나누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바이.